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직업이 되는 창직. 자, 오늘의 창직 시장은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실패로 쌓은 내공으로 성공의 길을 다져가고 있는 아트가이드 전아름. 변화를 요구하는 컨설턴트에서 이제는 변화를 함께 인지해 나가는 퍼스널 이미지 코치 국은영. 그녀들의 창직 구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네, 지난주에 이어 방송 이후 1년간의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과연 이분들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써니사이드업 전아름 대표, 코칭 리더십 센터 구근영 퍼스널 이미지 코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뵙는 얼굴인데 아마 시청자분들은 좀 가물가물하기도 할 것 같아요. 1년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아름 대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트가이드란 직업을 창직을 하고 네. 써니사이드업이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아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근영 씨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에는 남성 이미지 컨설턴트로 나왔었고요. 지금은 업이 바뀌었어요. 네. 퍼스널 이미지 코치라고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이름이 바뀐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차차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아름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회사 우선 서비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는 이제 컬처워크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네. 투어랑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투어는 이제 뭐 갤러리나 궁이나 박물관, 골목길 같은 문화 장소 투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클래스는 뭐 드로잉, 마술, 플라워, 뭐 기타 등등 캘리그라피 이런 것들을 클래스를 했는데 네. 이제 올 한 1년 동안은 저희가 일반인 고객에서 조금 더 기업적으로 많이 이제 매출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책이 나왔어요. 네. 축하합니다. 네, 첫 예. 책이 나와서 네, 이제 27 아직 꽃은 피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와서 지금 네. 하여튼 개인적으로도 뿌듯한 한 해를 보내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좀 확장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했고 네. 책도 쓰셨는데 시간이 있으셨어요? 네,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면서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굉장히 부럽네요. 1년 동안 정말 알차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구근영 코치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직업명 자체가 작년과 좀 달라졌다고 보이는데 영역이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전에 컨설턴트란 직업은 전문적인 지식을 그냥 입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코치는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그렇죠. 악단이 그 가는 방향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로 좀 더 세분화된 역할이기도 해요, 직업에. 그렇죠. 코치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코치라는 영역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했다면서요. 네, 조금 제가 사실은 잘 몰랐던 분야인데요. 코치라는 그 기존에 코칭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뭐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도 많겠지만 네. 뭐 이미지 코칭, 뭐 무슨 아동 코칭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를 정말 전문적으로 더 알고 싶어서 대학원에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대학원은 어떤 인연으로 가게 됐나요? 아니면 내가 필요하니까 알아봐서 가게 됐나요? 어떻게 가게 됐어요?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필요하기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코칭 교수님께서 제가 대학교 때 인연이 돼가지고 혹시 이렇게 해볼 생각 없냐고 먼저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구근영 씨는 네. 나에게 온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신조로 살고 네.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아마도 그런 기회들을 잘 살려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아무래도 좀 직업이 변화된 걸까요? 어떤 걸까요? 네, 아무래도 업이 바뀌게 된 건데요. 약간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어요. 컨설턴트 일을 하면서 네. 저도 많은 그 전문가들 분한테 컨설팅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이미지는 이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의 그런 마인드나 내가 갖고 있는 내 장점을 내가 모르는 장점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단점이라고 치부하고 그거를 변화라고 하는 역할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컨설턴트의 이미지에서 코치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안에 있는 그런 가능성을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저한테 좀 매력이 있었어요. 직업이. 아, 그렇군요. 요즘에 코칭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아카데미에서 수료를 하고 코칭 과정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대학원에 간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너무 힘든데. 네. 진학을 하고 나서도 해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힘들어하는데 왜 대학원을 굳이 가야 했을까요? 아,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관련 대학원이 코칭 대학원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아. 대학이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더 전문적으로 제가 모르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지식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컸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음. 그래서 좀 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음. 그래도 더 전문적인 길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보다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이나 열정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구근영 대표는 살이 좀 붙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좀 많이 붙긴 했어요, 사실은. 네, 음. 그 이유 중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존에 제가 컨설팅이나 강의 일을 하면서 약간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요? 이미지 하니까 말라야 돼, 아. 무조건 예뻐야 돼. 그게 좋은 음. 이미지야. 저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도 남들한테 살 더 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뻐요, 멋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도 약간 그렇게 전파를 한 것 같아서 네. 스스로 약간 돌아봤어요. 이게 과연 가장 살을 빼고 마른 게 가장 내 이미지에 있어서의 가장 베스트일까? 그게 아닐 텐데 그냥 나의 직업은 남들이 봤을 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면 충분히 훌륭한 건데 그거를 네. 그런 강점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좀 자기 관리를 덜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네. 코치라는 직업을 하게 되면서 사실 그런 강박관념들이 좀 없어지면서 예전의 몸무게로 돌아온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구나. 네. 아무래도 좀 강박관념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 지금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네,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런 소리를 많이 아무래도 들어요. 사람들이 다가갈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전아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뻐졌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운동을 되게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이제 식단 관리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외모에 되게 둔감한 편이었거든요. 네, 네. 네, 되게 뭐 미용실에서 머리를 이상하게 잘라놔도 뭐 다시 기르면 되지 약간 이런 되게 둔감한 케이스였는데 네. 이제 일반인 고객 상대하다가 이제 요즘에 기업 쪽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보여지는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막 다이어트를 하고 예뻐져야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건강한 이미지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단 관리도 하다 보니까 네. 회춘하고 있습니다.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네.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외형적으로 많이 예뻐지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반응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외형적인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모에 신경을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사업적인 변화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는 이제 작년 1년에 비해서 1년 네. 전에 비해서 매출이나 이제 직원 같이 일하시는 분들 규모가 2배 정도 조금 늘었고요. 축하드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원래 항상 목표가 이제 일반인 고객하고 기업 고객을 나눴을 때 사실 기업 고객은 들어올 때 있고 안 들어올 때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래서 고정적인 건 항상 일반인 고객으로 이제 이렇게 채워주면서 이제 기업 고객이 추가로 이제 하는 규모를 항상 그런 시스템을 꿈꿨는데 네. 그게 딱 오래 됐어요. 그래서 아. 다행히 메르스나 이런 거 힘들 때 되게 스무스하게 지나갔고 어머. 네 그런 식으로 네 회사가 조금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받은 네, 네. 창직자분들이 그쵸. 굉장히 많은데 의연하게 잘 대처를 할 수 네, 있었던 네,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이제는 규모만 커진 것도 아니고 수익도 당연히 늘어났을 거다라고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네, 네, 네. 그런가요? 네 매출도 당연히 한 2배 정도 조금 늘었고요. 네. 이렇게 알뜰하게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빚이 네, 있었던 네, 걸로 네. 알고 있었고 네. 또 그걸 상환해 가는 과정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괜찮아진 건가요? 네, 네 올해 되게 많이 정리를 했고요. 네. 이제 딱 내년 7월이면은 아주 넉넉하게 끝날 것 같아요. 사실 부채 없는 기업은 없는데 저는 좀 빨리 없애고 싶은 목표가 좀 커가지고 내년 상반기만 지나면 끝날 것 같고 어머. 네 그때 되면 이제 정말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다 초대해서 밥이라도 한 끼 좀 먹고 싶어요. 네. 네. 그러게요. 얼마나 홀가분할까요? 네. 빨리 다 상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같아요. 아무래도 회사가 이제 규모도 2배 정도 커지고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는 것만큼 아무래도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를 그렇게 키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어떤 거예요? 중점적으로 노력을 한 분야들. 네. 그 작년에 나오셨을 때 여기 이제 그때 교수님이나 뭐 피디님, 작가님들이 저한테 되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네네. 그때 기업 쪽으로 꼭 한번 해봐라라고 하셨었는데 그동안 이제 들어오는 일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영업도 하고 네. 저희 걸 팔아줄 수 있는 유통채널도 찾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 매출이 저희는 이제 일반인하고 비교를 하면 7대 3이에요. 아, 네. 기업이 7? 네, 기업이 일반인 7, 3. 일반인 3. 네. 네, 일반인 3으로 이제 고정 지출이 빠지고 그 이상이 이제 수익이 나는 규모로 그렇죠. 만들었죠. 네. 확실히 기업이 그리고 이제 수익이 들어오는 단위 자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기업들을 상대하려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서비스도 기본이잖아요. 네, 네. 서비스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요. 그렇죠. 올해 네. 또 많이 이제 저희가 시도를 한 게 고객 만족 포인트를 되게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사실 네. 저희가 엄청 저렴한 것도 아니고 엄청 고가도 아니고 네. 뭐 타겟이 나이가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미술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문화적인 전반적인 콘텐츠를 다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고객 만족, 딱 이제 진짜 컬처 워크라는 서비스에 돈을 내면은 무조건 이제 만족스럽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고 싶어서 네. 저희가 그 한 달에 프로그램이 한 2, 30개 정도 돌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저나 저희 직원들이 꼭 월 1회 이상은 다 참관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서비스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이제 면담을 해가지고 뭐 애로사항 없는지 그런 거 듣고 교육시키고 하면서 꾸준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더니 확실히 그걸 한 거랑 안 한 거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 옛날에 그냥 믿고 맡겼는데 이제 올해는 좀 더 약간 처음에는 약간 반발도 있으셨어요. 약간 좀 감시당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오히려 서비스가 잘 되고 고객이 늘면서 그분들의 수익이 또 늘어나니까 더 이제는 좋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한 번 연락을 취했던 고객들이 다시 재구매하거나 네. 그런 확률도 굉장히 높아졌다면서요. 네, 저희는 진짜 예. 점점 재구매율이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희한하게 한 번 만족을 제대로 시키면 그분이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그분이 꼭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와. 약간 저희 회사를 오히려 영업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되게 있으세요. 되게 그렇죠, 감사하게. 그렇죠. 네. 그게 바로 고객 만족인 것 같아요. 네. 고객이 만족하면 또 찾아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치중한 거 굉장히 잘하셨다고 네, 칭찬을 네. 드리고 아, 네, 싶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창직 사례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 창직을 하고 나니까 네. 기업을 운영하는데 또 뭐 경영을 하는데 특별한 어떤 도움이 되던가요? 어떤 네. 효과가 있던가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그 갤러리 투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아트 가이드라는 걸 창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주위에서는 되게 뭐랄까 반대가 심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돈 벌 수 있는 일이 다른 게 있는데 굳이 갤러리 투어나 아트 가이드 일을 해야겠냐, 돈도 안 된다. 근데 저는 그때 마이너스여도 그 부분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조금씩 키워왔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게 저희 회사의 마케팅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이런 방송도 나오게 된 거고, 네, 사실 최초여가지고 꼭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 분야에 뭔가 최초 또는 특이한 걸 만든 그렇죠. 사람은 한 번 더 이목을 끌 수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갤러리 투어로 시작해서 이제는 문화적인 투어, 문화적인 이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다 이렇게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얼굴 박사 1호, 뭐 퍼스널 컬러 뭐 1호 이런 식으로 최초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그제 이유를 알 네,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최초라는 어떤 타이틀이 주는 게 또 다른 마케팅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 같고요. 외모에서부터 직업 변경까지 이 두 분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로 보여지는데 힘들었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호락호락하게 1년이 흘러간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좀 힘들었어요, 전아람 대표? 네. 저는 되게 올해 1년이 힘든 게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엄청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간 것 같고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7년째가 딱 됐거든요. 사업 네. 시작한 지. 와. 네, 그래서 그동안 사실 5만 가지 일을 다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일은 안 힘들다고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메르스 때도 사실 매출이 진짜 기업 매출 다 떨어졌었고 네. 일반인 고객이 조금 유지되는 정도였었는데 그렇죠. 그때 진짜 엄청 주위에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어차피 지나가겠지 이것도 안 지나가면 우리나라가 다 망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여름이 비수기니까 차라리 가을 걸 준비를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일을 하기도 했고 또 그냥 개인적으로는 아시는 분이 네. 인테리어 사업을 그러니까
뭐 어떤 숙박업을 이제 하셨는데 인테리어를 하셔야 돼서 시간이 잘 남아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이제 한번 뭔가 컨셉을 되게 다 독특하게 해서 한번 해봤는데 네네. 그게 하자마자 엄청 대박이 났어요. 와. 네, 그래가지고 막 건물 사신 값에 한 1.5배 정도로 어머. 사겠다는 사람 나오고 지금까지도 다 만석이고 평일이랑 다 해가지고 근데 되게 웃긴 건 그때의 경험이 또 그 인테리어 소스로 저희가 또 인테리어 클래스를 또 새로 만들기도 하고 네, 다 버릴 거 없이 다 되게 알차게 네, 지냈던 1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모든 경험들이 또 하나의 어떤 사례가 되고 네. 또 비즈니스를 하는데 큰 도움이 돼 가고 있습니다. 네. 전아람 대표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힘든 점을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성이 좀 생겼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구근영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구근영 대표는 힘든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정반대예요. 네. 이번 1년이 너무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제가 좀 더 성장을 하고 싶은데 음. 뭔가 내 마인드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이유가 뭐지? 내가 뭘 놓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남들은 뭐 힘들게 시작해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추천으로 좀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힘든 걸 사실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력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경력을 쌓았거든요. 저는 네. 어떤 경력을 쌓았죠? 저는 뭐 메이크업 쪽으로 해서 뭐 어. B사, M사 뭐 여러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메이크업 쪽이 굉장히 센 언니들이 많은 곳이더라고요. 네. 너무 이렇게 청소나 이런 것들도 그렇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그 분위기라는 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힘듦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라는 타이틀을 갖고 일을 하다가 본인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차분히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셨는데 네.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센 언니들이 많은 집단이기도 네. 하다 보니까 네, 네, 네. 뭐 수모도 겪고 네. 힘든 일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보다 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약간 어린 분들도 있었고 많은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경력이나 이런 걸 사실 말을 안 했어요. 네. 그 지원을 할 때는. 근데 들어오고 나서 뭐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네. 그냥 그때는 좀 오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저 이렇게 강의도 하고 뭐 컨설팅도 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약간 반발을 사게 됐어요. 너가 그럼 여기를 왜 와? 너는 그럼 그 일을 하지 왜 우리한테 이런 직업으로 와? 그래서 약간 그런 반발감 때문에 저는 사실 바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저 그런 메이크업 경력도 사실 있어서 그렇죠. 바로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정말 한 2달 정도를 청소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사실 서럽기도 했는데요. 네.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쪽 분야에 가려면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구나. 나만 이걸 몰랐네? 그런 생각이 되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다 당연하게 겪어가는 과정인데 그걸 난 스킵하려고 했었구나. 그 약간 좀 많이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겸손해지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럼 계속 청소만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청소만 하는 건 아니었죠. 네네. 운 좋게도 제가 또 스카웃이 돼서 다른 전 항상 기회가 오면요 절대 그 기회를 버리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움켜 잡아요. 네. 그래서 뭐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 그쪽으로 또 옮기다가 또 최근에는 코칭 센터에서 교수님께서 제의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사실은 못 버티는 사람이 더 많아요. 버티기가 굉장히 힘든데 근성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네. 어떤 생각으로 버틸 수 있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더 큰 곳을 가고 싶은데 그 성장을 못하는 이유를 저는 제가 힘든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1년은 정말 힘든 걸 다 해보자 라고 이제 다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분명히 나한테는 뭐 영양분이 될 거야. 나한테는 꼭 이것들이 도움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힘들더라도 버티자. 기회가 오면 잡자.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운 좋게 이렇게 또 오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시절을 겪다 보니까 기회가 왔는데 전아람 대표도 이런 시기가 있었나요? 네, 그럼요. 저는 한 창직 5년쯤 됐을 때 되게 항상 돈을 주는 입장만 됐지 어디서 고용당해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네. 권태로움에
바텐더로 일을 잠깐 했었어요. 오. 왜냐면 일을 하는데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밤에 할 수 있는 찾다 보니까 그렇죠. 금요일, 토요일 바에서 일했었는데 음. 그때 저도 막 술 취한 사람들한테 되게 네. 이상한 질문도 받고 막 되게 희한하게 모욕감을 막 들면서 울기도 하고 막 네, 설거지도 네. 하고 막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음. 오히려 그런 게 되게 그때의 권태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돈을 받고 5천 원, 시급 5천 원, 6천 원 이렇게 받으면서 그 돈의 값어치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되게 아 이게 고용주의 입장과 진짜 비고용주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경험이 다 저는 오히려 그리고 그때 경험이 되게 고객 서비스에 되게 중요한 가치관 형성한 아. 시기였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밑에서부터 밟아서 올라가는데 이분들은 위에 있다가 다시 네. 내려와서 경험을 하셨어요. 사실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정말 쉽지가 네, 네, 않은데 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그런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성숙기로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아름 대표는 그 시기에 어떤 거를 이제 고객 만족이라든지 서비스적인 네. 측면을 많이 생각했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얻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약간 뭔가 이게 뭐랄까 수치적인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 달 매출, 뭐 딱딱 뭔가 그런 것들. 근데 이제는 딱 내가 봤을 때 이 바로 앞에 있는 고객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표정인지 그런 약간 나한테 어떤 말을 끝나고 나서 해주는지 약간 그런 거에 좀 더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아. 진짜 고객 만족이 돼야지 뭐라도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막 할인을 해서 많이 판매를 하면은 아, 네. 약간 조금은 마음이 뭐랄까 마음이 약간 조금 하여튼 좀 그랬어요. 네네. 근데 이제는 하여튼 할인 판매한 것도 내가 결정을 한 거고 그 사람은 하여튼 어쨌든 그 원가를 기대를 하고 오는 건데 하여튼 판매가 이미 딱 시작된 순간은 모든 서비스를 균일하게 서비스 질을 잘 관리하면서 이제 제공을 해야겠구나라는 마인드가 정확하게 이제 바뀌어서 모든 고객한테 진짜 100원 주고 사시는 분이든 10,000원 주고 사시는 분이든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더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네. 아, 전아름 대표는 이제 정말 크게 보는 시야가 생긴 것 같고 CEO 마인드가 자리 잡은 것 같은데 두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나에게 어떤 양분이 됐는지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전아름 대표 어떤 양분이 됐을까요? 가치관을 조금 더 정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저는 점점 제 스타일이 약간 조금 장인 정신이라고 하시나요? 그런 쪽에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하나 해도 되게 디테일하게 하고 예. 딱 한 명의 고객에도 만족을 시켜야 되고 그런 아. 것들. 그런 뭔가 마인드라든지 예를 들면은 하여튼 회사나 서비스의 어떤 본질이 뭔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갖는 그런 경험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구근영 코치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갖고 있는 거는 이만큼이었는데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되게 컸던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하지 못했어요. 나는 이렇게 큰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말 밑바닥부터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건 이만큼이구나. 그러면 이만큼을 이렇게 크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힘듦이 아니다라고 깨달았어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확실히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앞으로 변화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쯤에서 전아름 대표가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동생이죠, 동생. 네, 동생에게 해줄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여기 옆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말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이 나이에 이런 말 조언을 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창업 7년 차니까 말씀을 그럼요. 좀 드리자면 내성인 것 같아요. 내성이. 음. 네, 예를 들면은 뭐 5만큼 아팠다면은 이제 그 이하로는 맞아도 안 아픈 느낌이 들어요. 그 이상으로 맞아야지 아픈 느낌이 드는 것처럼 내성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면은 그냥 무던해진다가 아니라 그 고통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여유가 좀 같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힘들고 그런 모든 경험을 잘 이렇게 이겨내시면 네. 시간이 잘 지나면 더 성장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어린 나이에 더 잘하시고 계시니까. 네. 네. 뭐 전아름 대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전아름 대표는 생각한 대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되게 신기하게 올해 1년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딱 적당하게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적당하게 가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저는 사실 1년에 항상 연말쯤 이 시기쯤 되면 항상 연중 행사가 있었어요. 네, 뭔가요? 내가 잘하고 있나? 아. 못하고 있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우울증도 약간 우울증까지는 아니고요. 진짜 우울함이 한 2, 3일 잠깐 와요. 근데 다행히 저는 좀 빨리 해치긴 하는데 일도 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사실 1년에 한 번쯤은 들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작년 연말에 방송을 이걸 나가고 나서 딱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아 내가 진짜 이 점점 나이를 먹어서 만약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다고 했을 때 네. 진짜 직장에 취업을 해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지금처럼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아니구나 진짜 이 일이 되게 나한테 감사하게 찾은 내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딱 없어지니까 되게 편안하게 내 속도대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되게 말한 대로 또 진짜 되는 것 같아요. 네, 책도 쓰고 싶은 책도 나오고 뭐 기업 쪽으로 가고 싶은데 기업 쪽으로 또 일도 가고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래서 예뻐지고. 네. 확실히 그런 어떤 의심을 버리고 나니까 이제 확고한 신념도 생겼고요. 이제 하는 일마다 정말 술술술 잘 풀리게 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잘 안 풀려도 받아들이게 되는 그렇죠. 그런 네. 자세가 생긴 것 같거든요. 자, 사실은 이렇게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네. 생각을 갖기까지. 네. 계기가 있었나요, 혹시? 특별한 뭐 계기는 있었던 거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더 잘 돼야지, 더 행복해져야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막 남들 시선도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한 창업 뭐 5년 차에 이 정도 규모는 돼야지, 뭐 내년에는 더 성장을 해야지라고 주위에서 보는 시선들을 되게 나름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은데 좀 저를 내려놨던 것 같아요. 되게 작년 연말에.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니까 네. 저는 약간 조금 일할 때 좀 권위주의적인 면이 있어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 근데 카리스마죠, 옛날에는 카리스마. 옛날에는 조금 더 이렇게 착한 척을 뭔가 하려고 했고 네. 좋은 말만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이제 편하게 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옛날에는 막 다 만나고 다 챙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딱 중요한 일이 먼저 있으면은 아 다음에 언제쯤 뭐 연락드리겠습니다. 또는 보자는 얘기를 아예 처음에 안 하기도 해요. 약간 조금 이기적으로 좀 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서 좀 편안하게 나를 놓아두니까 진짜 주위에서 보시는 대로 약간 저를 또 오히려 더 편하게 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일이 또 조금씩 더 잘 되니까 더 같이 일하자고 오시는 분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게 느낄 것 같고 본인도 뭐 나가서 강의를 한다거나 네. 얘기를 할 때도 편안함을 느끼겠어요? 네. 네. 사실 이게 하나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콘텐츠 디자인 학과라는 전공인데요. 이거를 약간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저를 약간 예술 쪽 그런 전공자로 보시는데 사실은 그게 정보통신대학 아래에 있는 거예요. 공대 쪽에 좀 더 가까워요. 아, 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항상 약간 내 마음속으로도 뭔가 아 내가 이 분야의 전공자가 아닌데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내려가냐면 생각해보면 영문학과 나온 사람이 다 영어 잘하는 거 아니고 그럼요. 네, 컴퓨터 전공하신 분이 컴퓨터 쪽을 취업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돈을 낸 고객들한테 값어치를 할 수 있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또 딱 편하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 만날 때도 더 당당하게 나는 이 서비스 자신 있으니까 왜냐면은 돈 내고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이 다시 재구매를 하시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고 하니까 그게 제 자신감이 됐고 요즘에는 또 그래서 이론 강의도 가끔 해요. 미술 같은 거 이론 강의를 하는데 네. 뭐 깊게 심도 있게 뭐 미술사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하면 미술을 더 재밌게 접할 수 있고 어디서 접할 수 있고 어떻게 응용하냐 뭐 이런 것들. 근데 막 기업에 있는 뭐 그런 임직원분들 앞에서 임원급 앞에서도 막 하는데 저 오히려 더 편하게 되게 웃기게 말을 해요. 네, 오히려 이렇게 중년의 아저씨들이 계시면 지금 딱 미술이 어울리는 나이다. 미술을 보면 되게 멋있는 나이다. 이런 예. 식으로 하니까 더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좀 실질적인 이제 미술에 대한 이론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구근영 코치는 주변에서 네. 어떤 반응들이 돌아오나요? 좀 바뀌었잖아요. 저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직업의 변화겠죠. 그렇죠. 네. 그 전에 배웠던 것도 사실 굉장히 많았는데 음. 더 전문적으로 코치라는 분야를 배우고 싶어서 음. 대학원에도 진학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비춰졌던 이미지가 사실 약간 세련돼 보이긴 하는 이미지인데 차갑거나 약간 그런 이미지들이 살짝 있었대요. 네네. 아무래도 나는 전문가야, 나는 어. 컨설턴트야, 나는 강사야 라는 이미지를 좀 제가 나이가 사실 좀 어리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오히려 더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전문적인 사람이야 라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말을 할 때나 이럴 때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그 나이답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네네. 지금은 코치라는 직업이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직업이거든요. 네. 가장 포인트가 그 사람의 있는 잠재력을 끌어주기 위한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를 이렇게 접했을 때 너무 편하다고 예전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느낄 때도 변화된 모습이 느껴져요. 아, 예전에 어떤 차가운 이미지라기보다는 좀 더 따뜻하고 배려심 가득한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의 모습에 만족을 하시는지요? 네, 저는 예전에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내가 이만한 성과를 이뤘어. 난 이런 걸 했어. 음. 이런 거에 감사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정말 소소한 거. 음. 내가 이렇게 살짝 뭐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내가 뭘 배운다는 거, 음. 하루하루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큰 발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진짜 얼굴에 다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수입은 좀 늘었어요? 어때요? 사실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때가 수입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센터 안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적인 활동은 학교 안에서만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입 자체는 기존 예전보다는 좀 줄었지만 만족도는 사실 더 높아요. 그렇군요. 네. 일단 어쨌든 영역이 확대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영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코치라는 지금 하고 네. 있는 퍼스널 브랜드 코치. 네, 예. 그 분야요. 네. 그 분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기존의 컨설턴트는 그냥 변화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지식을 알려줘요. 뭐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뭐 머리 헤어 컬러, 뭐 퍼스널 옷 색깔 컬러, 맞아요. 뭐 그때 막 이미지. 색깔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네네. 예. 그런 식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입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코치는 그 프로세스가 질문이에요. 내가 왜 변화해야 되는지부터 기존에 있는 분들은 내가 못생겨서 내가 뭐 매력이 없어서라고 온다면 그게 아닌 좀 더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그런 자아상을 갖고 계신 분들을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좀 더 영역이 더 크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외모적인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맞아요. 사실 컨설턴트의 어. 한계가 그 부분이었어요. 네. 지식적인 부분만 그냥 입혀주는 거였는데요. 코치는 잠재력을 이끌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질문의 프로세스가 정말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이 돼야 될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주변에 더 전문적인 코치님들이 계신데요. 음. 정말 그분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사람이 긍정적일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이요. 굉장히 크게 전파가 돼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 선한 영향력의 힘이 네. 대단하더라고요. 전아름 대표도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는지 물어볼게요. 네, 네. 너무 만족하고요. 예. 올해 사실 진짜 신기하게 너무 맨날이 너무 행복해서 올해 초에는 이게 너무 행복해서 불안함에 쫓기는 꿈도 꿨어요. 이 행복이 없어질까 봐. 부러워라. 네, 뭐 예. 일이든 개인적인 거든 되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일을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지. 그럼 또 나중에 또 잘 되겠지. 네. 그냥 잘 되게만 뭐 행복만 너무 쫓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마음도 편안하고요. 그리고 이 일이 되게 만족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저희 서비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그 기업 쪽으로 저희가 컬처워크 서비스를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네.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투어나 클래스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메시지를 조금 녹여요. 예를 들면 팝아트 초상화를 그리는 수업이 있으면 네. 그냥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약간 대리급들은 네. 입사 사진을 가지고 팝아트 초상화를 그려요. 어머. 그래서 입사 초심을 잃지 말자 아. 이런 메시지를 녹이고 그리고 임원급들은 입을 더 크게 웃는 식으로 그려요. 오. 그래서 긍정 리더십을 가지면서 일을 하세요. 예.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조금 더 녹여서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쪽에서 그냥 노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역량에 약간 조금 도움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드리는데 이제 문화 워크샵을 그럴 때 이제 고객분들이 진짜 너무 웃으면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게 보여요. 네. 그리고 어떤 재밌을 분은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 그래서 이거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대화도 되게 많이 늘고 일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도움이 이런 되겠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네. 진짜 너무 일도 되게 보람차다라는 거를 올해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요. 네. 보람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만족도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뿐만 아니라 네. 책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됐을 것 같은데 책 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책 제목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게 좀 약간 에세이 같은 느낌인데 27콤마하고 아직 꽃은 피지 않았다. 아직 안 폈네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본 사람들이 언제 꽃피냐, 뭐 이제 필 때 되지 않았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책을 쓰게 된 이야기부터 잠깐 드리면 네. 원래는 저는 그 문화 장소 투어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문화 장소 소개하는 책을 준비를 했었어요. 한 네. 3, 4년 전부터. 음. 근데 그게 출판이 좀 조금씩 늦어지면서 조금 밀렸었는데 예. 출판 기획사를 이제 만나서 어떤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그 책 원고를 드렸죠. 다 쓴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어차피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다 블로그 같은 거 통해서 아, 찾아서 맞아요. 가지 굳이 책 사서 보겠냐라고 음. 하고 이제 거절을 받고 그냥 뭐 그렇구나라고 아쉽게 생각하고 그냥 블로그에라도 올려야겠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 회사 어떤 대리님이 연락이 따로 오셨어요. 저에 대해서 이제 이런 방송이나 기사를 찾아보셨는데 네. 20대 이제 중후반에 이렇게 올해 사업을 나름 하고 문화 쪽으로 이제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좀 자기 제 얘기를 좀 하면 어떻겠냐. 네. 그래서 사실 전 처음에 거절했거든요. 왜냐면은 어. 왠지 자기계발서로 나갈 텐데 남들이 날 되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는 것도 싫고 아직 그 정도 위치도 아니고 거절을 되게 했었는데 생각을 한두 달 정도 해보니까 제가 겪었던 뭔가 고민이나 뭔가 슬럼프든지 뭐 실수했던 것들 그런 것들 그냥 솔직하게 풀어낼 수 있으면 포장을 만약에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 저는 오히려 제 얘기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출판사에서 다행히 오케이를 하셔가지고 진짜 보시면 제 책이 앞부분에는 엄청 고생한 얘기 막 이런 거예요. 보통 자기계발서는 성공했다 막 이래야 되는데 되게 우울하고 막 힘들었다 막 이러고 2부에 이제 20, 30대 대표님들 예를 들면 뭐 국대떡볶이라든지 뭐 쇼핑몰 1등이 먼남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대표님들 10분을 또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1부에서는 저의 약간 스토리를 통해서 예비 창업자나 또는 사업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 이런 고난이 있겠구나라고 좀 아시고 그 뒷부분에 2부에서 10명 대표님을 통해서 포인트를 또 하나씩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찝을 수 있는 책을 만들었는데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네. 책이 이제 나왔는데 되게 신기한 게 사람들이 진짜 사셔서 이렇게 메일을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조금씩 전달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보람이 있고 한 명이라도 진짜 읽어서 도움이 되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아, 굉장히 얘기만 들어도 네.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책을 왜 안 가져오셨어요? 아, 네. 책을은 책 좀 갖고 오시지. 서점에서 사보시라고 네, 안 갖고 왔습니다. 네, 27살 아직 꽃은 피지 피지 않았다. 않았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책을 출간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한 몇 년 뒤에는 이제 꽃이 피었다, 만개했다 네, 그쵸, 이런 그쵸. 책이 나오는 네, 건가요? 네, 우스갯소리를 진짜 7마다 책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진짜 10년에 네. 하고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번에는 공저를 했어요. 이제 월간 웹이란 잡지의 편집장님이랑 같이 썼는데 다음에는 또 제가 직접 한번 혼자서 써보고 싶기도 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좀 더 실질적이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것들 책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책 쓰는 계획에 대한 얘기는 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신 일 네. 아트 가이드가 맞나요? 네네. 네, 아트 가이드로서의 어떤 계획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트 가이드 이제 계획 겸 회사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조금 약간 내려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는 그냥 규모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이 분야의 일을 하면서 되게 오래 진짜 할머니 돼서도 할 수 있는 회사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직원을 얼마 전에 한 명을 되게 오랜만에 뽑았는데 네. 상근 직원을 한 1년에 한 명씩 정도 이제 뽑아서 늘려가는 게 목표고 아트 가이드 분들이 지금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네. 그 투어 쪽이랑 강의 쪽이랑 같이 해서 한 30명 정도 계세요. 오. 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저희는 또 잘하시는 분들한테 더 일을 몰아드리니까 자주 잘하시는 분들은 한 10명 내외로 계시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도 그분들이 몇 번 사실 일 안 하시고 월 한 최소 50에서 100만 원까지 다 이제 벌어 가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분도 이제 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시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려면 네, 회사 운영을 잘 해야겠죠. 네. 그렇군요. 착실하게 천천히 키워나가려고. 네. 아트 가이드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카피가 쉬운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특히나 관광 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쉽게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사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네, 조금씩 생기는 것 같고요. 근데 다 규모가 되게 영세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되게 좋다고 봐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면은
아트 가이드, 뭐 갤러리 투어, 기업의 문화 워크숍, 문화 회식 이런 말들이 사실은 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오히려 더 커지려면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옛날에는 저도 약간 소심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다 오픈해드리진 않은 적도 있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그냥 다 오픈해드려요. 제가 어디다 어머. 팔고 있고 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쪽으로 더 집중하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저한테 약간 사찰 투어 뭐 네. 그런 쪽으로 좀 특이한 또 투어 하시고 싶으신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한테 또 1시간 정도 막 얘기를 드렸는데 경쟁업체가 생기는 걸 사실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절대 못 막으니까 그냥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고객 만족도 1등인 기업이 되자. 네, 컬처 워크는 믿고 갈 수 있다라는 그냥 저는 제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분들하고 더 대화를 많이 하고 협력하면서 더 큰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창직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나와서 다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쟁 업체가 생기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생각에 네. 반기더라고요. 전아름 대표도 네.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어서 굉장히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진행을 하면서. 구군형 코치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네. 본인만의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컨설턴트 분들은요 뭔가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스스로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한테 이미지 컨설팅을 받았었는데요. 본인의 뭐 갖고 있는 이미지가 이게 아니니까 이렇게 고쳐라. 저는 그 이미지가 사실 좋거든요. 근데 전문가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전문가에 있어서는 나는 이런 이미지가 돼야 되는 거고 네네. 이 전문가에 있어서는 나는 또 다른 이미지가 베스트 이미지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컨설턴트의 한계를 깨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코치는 스스로가 사실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같은 파트너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이끌어주는 거지 절대 그 코치가 개입은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력적인 직업을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죠. 동반자의 개념인 거죠. 네. 사실은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고객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거는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맞아요. 모른다라는 맞아요. 점이거든요. 네. 확실히 그 1년 동안 그런 한계점들을 잘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본인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대표들이기 때문에. 전아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좀 어쨌든 성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제대로 된 월급을 갖고 생활할 그쵸, 수 그쵸. 있도록 네. 만들어주고 싶다고 네. 하셨으니까 전문적인 역량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옛날에는 약간 뭔가 많이 경험하고 그냥 많이 배우려고 했는데 이제는 지금 딱 제가 필요한 거에 우선순위를 둬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겨울까지는 다시 그림 그리는 거 지금 다시 학원을 등록해서 또 그림 그리는 것도 배우고 있고요. 처음부터 다시. 예.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에 도전을 좀 하려고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아나운서님처럼 말을 좀 또박또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스피치 학원 다녀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제가 사실은 대학교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아. 29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네. 아, 대학- 졸업을 아직 못 마쳤군요. 네, 예. 아직도 휴학 중이에요. 그래서 대학이 졸업할 때까지는 이렇게 사소한 좀 작은 규모의 그런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면은 경영 쪽으로 좀 대학원을 이제 갈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면 대학원 졸업했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제가 10년 넘게 사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30대 초반일 테고 거기다가 이제 책도 있고 뭐 경영 전공도 했고 하면은 이제 그쯤 되면 더 자신감 있게 좀 사업에 대해서 뭔가 이런 창업 관련돼서 강의를 할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지금 또 되게 재밌는 게 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제가 3년째 강의를 나가거든요. 창업 강의를. 네. 근데 분기에 이제 한두 번씩 나가는데 예. 이번에는 그쪽 학교에서 아예 저한테 아예 한 학기 커리큘럼을 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다 진짜 창업 강의를 할 때 다 도움이 되는 그럼요. 과정이잖아요. 네. 참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계획들이. 네.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미술학원, 스피치학원부터 네, 시작해서 뭐 학교, 대학원, 강의, 뭐 커리큘럼 짜기. 네, 네. 결혼은 언제예요? 결혼은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네. 저 한 2년쯤 있다 하고 싶어요. 네, 아.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일도 성공을 하시고 사랑의 결실도 잘 맺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구근영 코치도 계획을 좀 여쭤볼게요. 계획이 어떻게 돼요? 저는 먼저 갈 것 같아요. 네. 내년에- 언니보다 먼저? 네네. 네. 내년에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예. 와. 네. 그리고 코치로서의 목표는 3년은 이제 음. 전문적인 코칭을 더 배우고요. 뭐 박사 과정도 지금 가기 위해서 좀 더 지식적인 걸 많이 쌓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10년 후에 네. 대표님처럼 저도 물론 저는 10년 후도 사실 어린 나이긴 해요. 그렇죠. 젊죠. 그래서 네. 10년 후까지의 목표를 창업으로 하고요. 네. 그 제 주변에 중국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미 지금 교육이 많이 활성화되긴 하는데요. 아마 10년 후가 더 전문적으로 교육 시장이 더 많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해서 중국어도 배우고 네, 친구들도 넓히고 코칭도 쌓고 이런 식으로 저는 천천히 나아가려고요. 네. 중국 얘기를 하셨어요. 중국 친구들도 있고 중국에서 교육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네. 근데 사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힘들다라는 맞아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고 있는지요? 일단은 그 가장 많이들 힘들다고 하는 게 언어적인 게 많이 커요. 계약서나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잘 보지 못하면은 사기적인 내용도 사실 있고 중국 사람들이 되게 보여지는 거와 달리 네. 의심이 되게 많고 그래서 계약할 때도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문화적인 걸 좀 잘 알고 중국어를 정말 전문적으로 배워서 정말 잘해서 제가 그 현지인 없이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차분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10년 뒤에 뭐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 어린 나이죠 그때도 예, 준비를 하고 계신데 네. 창직을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창업이 목표인가요? 사실 두 개 다 목표이고 싶어요. 창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더 넓혀가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분야와 새로운 거를 융합을 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지식적인 게 좀 더 많이 쌓이면 분명히 창직을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창업이에요. 중국에서 창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한국에서 창업을 하고 같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네, 그게 최종 그렇군요. 목표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들의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진짜 앞으로 뭐 너무 많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또 1년 뒤에, 2년 뒤에 모시고 얘기를 네. 나눴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한 계획 말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목표, 궁극적인 목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구근영 코치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사실 이런 코치를 알게 된 게 저한테 너무 감사한 게 코칭의 직업의 전문가들은 다 긍정적이에요. 네. 근데 그 긍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게 오거든요. 저도 이미지 처음에 컨설턴트를 하기로 했을 때 그 마음 먹었을 때가 나도 누군가를 정말 변화해서 그분을 정말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네. 그런 선한 영향력을 계속 전파하는 거 그게 저의 최종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목적? 네. 아니 지금도 굉장히 이미지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예뻐졌는데 앞으로는 더 예뻐질 것 같아서 참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구근영 코치의 얘기를 들어봤고 이번에는 전아름 대표 궁극적인 개인의 목표 네, 어떤 저는 건가요? 항상 그 도움을 되게 많이 받으면 살아서 남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네. 이제는 그거 하나 전에 조건이 생겼어요. 네. 제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아. 네, 제가 먼저 조금은 더 이기적일 수도 있고 조금은 뭐 저게 느릴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저부터 좀 행복해지고 나면 제 이 행복감으로 당연히 남들한테도 이 도움을 주고 베풀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 행복해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남들하고 조금 더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네. 제 계획대로 제 계획과 제 방향성대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네. 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좀 건강하고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앞으로 더 있고. 바빠질 텐데 네. 그러려면 체력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될 텐데 네, 네. 체력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도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헬스 꾸준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음식 같은 것도 되게 관리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는데 그 이번 달 같은 경우 밀가루도 끊어가지고 효과도 좀 보고 있고 네. 그렇게 네, 꾸준히 네. 그냥 그러게 다이어트 말이에요. 한다고 생각 안 하고 네, 어머. 그냥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려고요. 네. 건강함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께 공통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직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구근영 코치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 창직은 사실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창직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방송도 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좀 더 내가 가야 될 그 목표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사실 창직이라는 걸 통해서 기존에 있던 직업에서 그 한계에 벗어나서 나도 무언가 만들고 싶다, 이걸 해야겠다라는 목적 의식이 분명해진 것 같고 좀 더 저한테 있어서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된 그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렇군요. 네. 전아름 대표는요? 저는 창직이 사실 엄청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요즘에 느끼게 되는 게 남들하고 비교 불가한 나만의 길을 만들어 준 게 창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수능을 안 보고 남들 다 본 수능 안 보고 수시를 받고 남들 다 하는 취업을 안 하고 창업을 했고 그 다음에 남들 다 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창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신기하네요. 뭔가 이렇게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갔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창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보통 가면 나이를 먹고 어떻게 살 수 있는데 뭐 생기는 문제들이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남들하고 진짜 이쯤 되면 이 나이쯤 되면은 가진 게 얼마나 약간 좀 보이고 사실 그런 게. 근데 이제 저는 저만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게 창직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그렇군요. 너무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20대 그 창직자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뿌듯한 것 같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는 모습,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게 돼서 참 부러웠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써니사이드업의 전아름 대표, 그리고 퍼스널 이미지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구군영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4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2015 창직 어워드 연말 경진대회.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는 청년 취업 아카데미 창직 과정으로 지원을 받은 전국 25개 대학 총 183개 프로젝트 팀 중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12개 팀의 최종 심사가 있었다. 행사장 로비에는 우수 프로젝트 팀들의 아이디어 전시를 비롯하여 참여 학생들이 스스로 꾸미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됐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어떤 직업들이 10년을 못 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직업,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새로운 직업,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창조적인 이런 의식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창의적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기존 산업 분야의 틈새 시장에서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기존 직무를 재설계하여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면서 궁극적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창직. 창직 어워드 경진대회는 바로 이렇게 창직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격려하며 창직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열린다. 전국 180개가 넘는 팀 중에서 선발된 정예들이라 그런지 새로운 기획이 돋보이는 아이템은 시선을 잡기에 충분했고 그 성과 또한 뛰어났다. 창직 어워드 역대 수상자들 역시 새로운 분야의 창직을 인정받아 성장시키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통합교육을 확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의 부작용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반 교사와 팀별로 주어지는 10분의 시간, 마지막 관문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축제인 이날. 10분의 프레젠테이션을 끝으로 7개월이란 시간 동안 진행해온 창직 프로젝트는 대장정에 막을 내린다. 학교와 기업이 협력하여 청년들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인 청년 취업 아카데미.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많은 학생들이 창직을 접하며 새로운 직무를 발견해 나가고 있다. 본선에 오른 팀들은 이렇게 경영과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상인 대상 2개 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인 금상 5개 팀이 선정된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좋고, 사실 저희가 거의 처음에는 굉장히 결과가 미진했거든요. 근데 결과로 좋은 결과를 받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요구를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무슬림들은
너네가 진짜 무슬림도 아니고 니네가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이걸 하느냐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저희는 무슬림 협회와 같이 소통을 하면서 우리의 신뢰성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칭이 제시가 됐고, 그다음에 그 직업에 대한 직무, 역량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다 하는 부분들이 아주 창직의 개념을 이제 많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작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취업을 넘어 창직까지 도전장을 내민 대학생들. 창조, 발견, 세분화, 융합이란 창직 키워드대로 기존 직업에만 몰두해서 스펙 쌓기에 열중하기보다 청년의 특권인 열정과 패기로 창조적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서 미래의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기대해 본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창직은 나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라는 창과 추진력이라는 방패를 쥐고 있어야만 빛을 발하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겪는 모든 게 소중하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시야를,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가요?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